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안철수는 단일화를 선언하며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지지층들을 확보하는 대중정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작은 기득권 세력들만 보호하는 그런 옛날의 그런 모습의 정당으로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다시 실패를 할 수 있고 또 다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국민의 힘을 보다 더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을 만드는 일에 공헌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25일 정봉주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20날을 지나면서 여론조사는 시간이 없다고 계속 이제 안철수가 얘기하니까 윤핵관과 이모 의원이 요건 이제 추정입니다. 작품을 다시 만들어. 전격적으로 단일화하려고 만든 작품이 뭐냐면 당의 전권을 준다. 그럼 당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였어요. 저도 준스톤 패싱? 그렇죠. 준스톤 패싱인데 준스톤 그냥 패싱이 아웃. 아니라 아웃. 준스톤 아웃. 국힘당 당대표 이준석은 안철수의 단일화 소식에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은 오늘부터 바로 국민의당의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십시오.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당 출신들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적용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환영하는 듯하나 뭔가 뼈가 있지요. 이어 다음날 프레시아는 단일화 하루 만에 국민의힘 정치개혁 그건 안철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안철수 단일화 하루 만에 국힘당 지도부로부터 안철수에 대한 날선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준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대표는 지금까지 제3지대 정치를 해왔던 분이고 양대 정당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많이 지지하는 분이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안 후보가 아무리 저희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신다 해도 안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끝까지 같이 안 하시는 표도 있는 걸로 판단된다. 단일화 선언문에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공동정부, 연립정부라고 하면 DJP 연대 정도인데 DJP는 상당 기간에 걸쳐 가치연대나 분점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선거 일주일 남기고 안 대표의 사퇴 후 지지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인수위 단계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저희가 승리한다면 논의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발언합니다. 또한 이준석은 인터뷰 내내 단일화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지요. 대신 사퇴, 저희에 대한 지지선언, 사퇴 후 지지선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겁니다. 언론에서 공동대표 체제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들은 바 없고 협의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들었다 라고 답변했고 합당이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 단일 체제로 쭉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거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최고위원직 2자리를 국민의당에 준다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묻자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 제안도 당 차원에서 한 적이 없다. 단일화 협상단이라는 게 정권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그건 협상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당의 영역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 이면에는 안철수와 이준석의 대결이 있었으며 이제 그것이 본격화됐다 이거지요. 김유한 목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이 확실해 보일 때 이야기이다. 구팀당 내에서 차기 총리와 장관 자리를 놓고 여러 세력이 힘겨루기를 아주 세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김건희가 미는 사람, 윤핵관이 미는 사람, 자가 발전하는 사람, 심지어 건진법사가 미는 사람을 놓고 자기들끼리 엄청 박 터지게 싸우는 중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 특히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삿바 싸움이 치열하다는 말이 있었다. 혹자는 원희룡과 이준석이 총리 자리를 놓고 암투 중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물론 그 소문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 나는 잘 모른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다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지금도 구팀당은 교통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안철수 변수가 등장했다. 정치권에 정통한 사람들 이야기로는 안철수가 당대표 혹은 총리 자리를 요구했다는 말도 있는가 본데 역시 나는 그 말의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안철수가 윤석열과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행정이란 말을 쓴 것으로 봐서 아마 총리직을 약속받은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그 추측이 사실이라면 총리 자리를 노리고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바보 윤석열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원희룡과 이준석은 정령 닭 줬던 개가 되는 것인가? 일개 시민인 나로서는 정령할 수 없다. 워낙 그들만의 고급진 세상 이야기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왜 윤한 단일화가 야합이냐며 반문하는가 본데 맞아 그건 야합이야 이 말을 해주기 위함이다. 온 국민이 깊은 잠에 빠진 밤중에 갑자기 둘이 합했으니 야합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의를 배신하고 희한한 방식으로 합했으니 야합 맞다 라고 밝혔습니다. 송영훈 MBC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TV토론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한심하다는 듯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유세에서는 윤석열 찍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라며 조롱을 하고 머리에 든 게 없어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질 거라고 탄식을 하더니 단일화 하자면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결기를 보이더니 그게 며칠이나 지났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꾼다. 큰일을 할 인물이 못 된다. 오락가락하는 그를 지켜본 국민들은 조롱당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단일화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윤석열, 안철수 합체하여 성렬철수가 된다고 새로운 인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다. 머리에 USB 꽂아 컨텐츠와 실행 파일을 깔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60이 넘으면 인성과 습성이 변하지도 않는다. 신념과 이상의 결합이 아닌 자리 나눠먹기 합체는 결국 파국을 초래하여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역사책에 써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과연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시영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거 막판 윤한 단일화 남는 장사일까? 윤한 단일화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단초들은 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안철수 지지층의 양 후보 비토정서 비중이다. 안 지지자들이 절대 찍지 않을 후보가 누구인지 보면 된다.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비토 비중이 엇비슷하다고 본다. 다자대결과 양자대결 시 이윤 지지율 차이가 적은 이유도 그래서다. 때문에 지지층의 정서상 단일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이준석과 격한 감정 싸움으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다. 윤석열을 싫어하지만 이재명도 못마땅해 그 대안으로 안철수를 선택한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단일화 시점이 늦었고 명분이 적다. 마지막 TV토론이 열렸다.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가 고전했다. 중도 성향의 부동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리고 윤석열 약지지층이 표심이 흔들릴 상황이었다. TV토론을 지켜본 국민 다수가 선거가 이재명 쪽으로 기울겠구나 하고 여겼다. 이걸 만회하고자 무리하게 심야 단일쇼를 벌였다고 보지 않았을까 싶다. 경선을 주장했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공언했고 엊그제 윤 찍으면 1년 만에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뱉어놓은 말이 많은데 또 철수한 거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그들이 느낄 배신감, 허무함과 모욕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셋째, 샤이 이재명이 적극 투표에 나설 것 같다. 전화면접 조사든 ARS 조사든 콜백 시스템을 적용해보면 한 번 통화할 때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이들에게 2번, 3번 조사를 시도해서 응답을 받아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실제 투표를 얼마나 할지가 관심사였는데 이번 단일화 때문에 이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설 것 같다. 넷째, 안철수 지지층은 정서에 민감한 2030 세대가 주축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가 선택한 길이라도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튕겨나갈 수 있는 세대다. 부모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해도 주관이 뚜렷해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세대다. 다섯째, 심상정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지지로 선회할 것이다. 심상정 지지는 2에서 3%로 보인다. 안철수 단일화 추진으로 진보층의 위기감이 커졌다. 심상정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 윤석열 집권을 막기 위해 이재명을 찍겠다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단순한 사표 처리 심리를 넘어서는 감정의 발로일 듯 싶다. 이들의 규모는 약 1% 정도로 추정해본다. 안철수 호감층 중 묻지마 정권교체 선호층은 한 달 전에 이미 윤석열 지지로 선회했다. 최근까지 남아있는 안 후보 지지층은 6에서 9% 규모로 보인다. 이들 중 투표 포기할 지지자도 있을 테고 무효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안철수를 찍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분들,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저는 단일화로 인해 안철수 지지층은 반분된다고 본다.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역풍이 불어 오히려 이재명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종 선택 기준은 과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감이 되느냐로 본다.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흐름이 위력을 발휘할까?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에게 자신의 모든 정치적 지분을 베팅한 안철수의 말로는 3월 9일이 되기도 전에 팝콘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지금껏 정치판에 퍼뜨렸던 찰스 맛의 최종이자 진정한 시식자는 안철수 본인이 됐습니다. 정치적 야합으로 단일화한 윤석열이 과연 국민과 단일화한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